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10년 동안 택배를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버텼냐고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여름엔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햇볕에 몸이 다 타들어가죠. 속으론 짜증이 나지만 상사한테는 보고해야 하고 고객한테는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하니까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어요. 겨울엔 얼굴을 때리는 바람과 모래가 온몸을 찌르고 손이 너무 시려서 핸드폰을 잡기도 어려워요. 고객이 서명하려고 손을 내밀 때 내 손은 너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게다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아빠, 아들, 남편 역할을 해야 하죠. 이 역할들을 잘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감정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어요. 최근 중국 저장성 항주에서 50대 배달원이 전동차에서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월 5일 저녁 9시경 이 배달원은 항주 여항구 아국제화원 근처에서 음식을 배달한 후 전동차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까지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자 동료가 이상함을 느껴 확인해보니 그는 이미 깨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료에 따르면 이 55세 배달원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의 매일 2개의 배달 플랫폼을 오가며 무리하게 주문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평균 500위안을 벌기 위해 16시간에서 18시간씩 일했고 수면 시간은 고작 4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배달 분야의 유명한 단원이었지만 그의 휴식 시간은 거의 전동차 위에서 이루어졌고 때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 주문을 처리하는 그에게 생활은 오로지 배달뿐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노동은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결국 그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배달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은 배달 플랫폼의 기계적인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달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달원들은 곧바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는 그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배달원들은 끝없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배달원이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고된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물건이 많지 않아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제랑 어제는 동료 대신 일하느라 정말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동료가 출근해서 좀 나았어요. 지금은 한 아파트에 물건을 배달하러 왔는데 고객이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오늘 일은 그리 힘든 편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요 며칠 너무 힘들었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다행히 잠깐 쉬고 나니 좀 나았어요. 또 한 네티즌이 도로 건너편에서 전기 자전거에 엎드린 채 반응이 없는 배달원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다가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녁까지 한숨도 못 쉬고 일했는데 그냥 너무 지쳤다고만 했대요. 친절한 사람이 작은 케이크를 줬어요. 저혈당이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배달원은 그저 너무 피곤하다고만 말했어요. 배달원은 고된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이해 부족에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택배 기사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배달을 하든 픽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죠. 저는 픽업 전문인데 특히 2시간 이내로 반품을 받아보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아까도 한 고객님에게 저 도착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고객님이 지금 시간이 안 되니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택배 기사는 10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5분만 더 기다려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오시더군요.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고객님이 짜증내면서 뭘 그리 급해? 5분만 더 기다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대체 뭘 그리 급하냐고 묻다니. 일부 배달원들은 고강도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언론이 북경에서 외식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5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가족의 장남은 외식 배달의 위험성 때문에 배달 일을 접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 회사가 겨우 3,000위안, 한화약 57만원 밖에 보상해주지 않아 배달업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북경을 떠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이 업계는 너무 위험해요. 정말 고위험 업종입니다. 어제 항저우에서 단왕이라는 배달원이 사망한 사건처럼 외식을 배달하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죠. 저희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뻘차에 치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고 그냥 충돌만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스쿠터가 뻘차 바퀴 밑으로 들어갔더라면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든 건 사고 이후 보험회사 측의 대응이었어요. 보험사 손해 사정사가 스쿠터는 2,000위안, 아이폰 14와 샤오미 휴대폰 2개는 1,000위안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총 3,000위안을 준다고 했는데 손상된 물건들은 사정사에게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3,000위안으로는 새 스쿠터 하나도 못 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보상 결과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외식 배달을 하다 보면 주문 타이머가 한 초 한 초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마지막 몇 분이 남았을 때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압박감이 커집니다. 그때는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달리게 돼요. 벌금은 몇 위안밖에 안 되지만 라이더 계약이 끊기거나 배제될 수 있어서 수입이 바로 줄어들거든요. 최근 예식 배달원들의 권익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는 북경에서 경찰차가 길가에 서 있고 여러 명의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동자전거가 단속에 걸렸고 일부 운전자는 처리 후 풀려났지만 일부는 전동자전거가 압수당하고 추가 처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메이트한 배달 가방을 맨 한 배달원이 길가에 무릎을 꿇고 경찰에게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다른 차량을 계속 처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한 사람에 따르면 사건은 북경에서 발생했으며 그 배달원은 무려 10분 이상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경 일부 지역, 특히 조양구, 해정구, 풍대구에서는 최근 교통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 징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배달원이 전동자전거를 압수 및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속은 특히 야간에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환 고속도로에서도 전동자전거를 단속해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시간 제한 하에서 일하고 있으며 시간이 초과하면 플랫폼에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전동차가 압수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따라서 이처럼 배달원이 교통경찰에게 간청하는 영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러한 현 체제를 비판하며 중국의 서민들이 이 체제 아래에서는 제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한 8월 12일 항주 석해 세기센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19살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로 배달하던 중 단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경비원이 200위안을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급격히 커져 수천 명의 배달원이 분노해 항의를 벌이게 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네티즌들은 이 여대생이 단지 내에서 주문을 완료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비원이 그 자리에서 그녀의 전동차를 압수하며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더위를 견디며 음식을 배달해야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열쇠를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배달원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곧 수천 명이 모여 물리적 시위를 벌이며 경비원과 단지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위대는 사과해를 외쳤습니다. 영상 속 경비원이 배달기사는 개다 라고 욕설을 퍼붓자 이 발언이 배달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현장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항주 TV 방송국이 취재를 진행하던 중 많은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고 관리사무소의 책임자를 호위하여 현장을 떠나게 했습니다. 분노한 배달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물병을 던졌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태가 빠르게 악화됐으며 여러 대의 경찰차가 속속 도착해 서계 세기센터 아파트 단지 외곽을 경찰차로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네티즌들은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배달원과 관리사무소 간의 충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억눌렸던 하청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항주 배달원들이 단결하여 불공정에 맞서 싸워 일단 승리를 거뒀다. 보안요원의 직권남용과 배달원에게 협박한 것이 동료들의 단결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함께 불공정에 맞서 싸웠다. 이번 충돌은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반영한 것이며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결사단결해야만 억압받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달원들의 근무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현재의 생활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상해 남경로 138번지에서 한 배달원이 2개의 현수막을 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 개의 현수막에는 우리는 사람이지 소나 말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한 달에 300에서 400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반대했습니다. 다른 현수막에는 중국에서도 마틴 루터킹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며 각 계층 간의 소통을 이끌어 사회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또 사회가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소통과 협상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배달원은 배달원들에게 노동조합 이익 대표가 필요하며 근무시간도 월 300시간이 아닌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 진보의 의미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생활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배달 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특히 코로나19 충격과 경제 하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배달원으로 뛰어들었지만 주문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 줄어들면서 배달원들의 수입도 계속 줄어듭니다. 배송비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우천시 보조금, 추천비 등 여러 보조금 정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 북경 등지에서 배송비 인하가 두드러지며 배송비는 최저 건당 3위안까지 하락했고 우천시 보조금은 건당 3에서 1.5위안으로 감소했습니다. 상해에서는 집세, 전기세, 생활비 등 모든 면에서 큰 부담이 되며 휴식은 수입 부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배달원들의 어려움은 현재 중국 경제의 공경을 반영합니다. 경제가 하락하면서 소비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배달 산업도 과거의 호황기를 지나 점차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